나라가 망해도 여권이 총선에 참패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도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끊임없이 거론돼도 국민의 뜻과 어떤 그 분노 여론은 아무짝에 상관이 없다. 그냥 나는 마유이 걷겠다.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라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스러운 소식이 또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겨레 단독 보도에 올라온 소식에 따르게 되면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 검찰 수사관들, 야, 너 전문성도 없어요. 그러면서 공기업 감사 자리를 꿰찼다라는 것이 또다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공기업 감사 자리, 이게 평균 연봉이 무려 1억 5천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는 일이나 받는 연봉에 비해서 예를 들면 뭐 언론에 노출되는 노출도라든가 대중의 인식 측면에서도 사실상 관심 밖에 벗어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그냥 앉아서 돈을 번다, 꿀보직이다, 신의 직장이다, 그렇게 불리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낙하산 논란에 대한 것이 사실상 뭐 어느 역대 정부에서든 늘상 따라오는 꼬리표이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물론 억지스러운 연결점을 만들어서 낙하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기도 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뤄진 그 감사직 자리의 어떤 영전, 이건 사실 너무나 확실한 연관성을 내비치고 있죠. 이를테면 이번에 밝혀진 그 박공우 전 대검 사무국장,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6월에 임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반년 만인 같은 해 12월에 한국석유공사의 그 상임감사 자리에 임명이 됩니다. 문제는 당시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의 공고가 났던 시점이에요. 그 박공우 사무국장이 검찰에서 나온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공고가 나오죠. 마치 박공우 사무국장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석처럼요. 근데 이뿐이 다가 아니라 2013년에 윤석열이 서울고검 그 산하에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의 어떤 댓글 사건에 대한 이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을 때 당시 서울고검의 사무국장을 지내서 그때 연을 맺었던 홍성환 사무국장, 이 사람도 지난 2월에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로 또 영전을 합니다. 이거 두 책 모두 기관장 이외에 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 유일한 직책이죠.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인연은 물론이고 이 충분한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 위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있는 게 다냐? 아니죠. 이 밖에도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서울중앙지검의 사무국장을 맡았던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로 가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같은 지검에서 있었던 강성식 사무국장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가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김영창 사무국장은 한국관광공사의 상임감사로 지난해 임명이 되고요. 그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전 대구고검의 사건 과장이었던 윤병현은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로 가고, 박경호 전 수사관은 재작년 말에 또 서울대병원 상임감사로 가고, 그러니까 윤석열 옆에서 딸랑이를 흔들었던 검찰 수사관들이 줄지어 낙하산을 탔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나 당선인 신분일 때 줄곧 강조해 왔던 그 거짓말이 뭡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하면서 그 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자신과 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낙하산성 꽂아넣기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없으니까 오로지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들로 기용을 할 예정이다 라고 했죠. 그러나 이 20년 같은 2년의 윤석열 정권의 기간 동안 국민 갈라치기의 1등 공신의 역할은 물론이고요, 이 낙하산성 꽂아넣기 논란은 정말 역대급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해 10월 달에도 그 검사 시절 측근들이 대거 공공기관장이나 상임감사와 같은 꿀보직 자리로 불리는 곳으로 이제 갔던 사실, 캠프에서 또 열심히 뭐 이렇게 측근으로서 또 딸랑이를 흔들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영전이 됐던 사실, 이런 것들이 또 한 차례 문제가 지적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32개의 공기업과 그 58개의 임원 현황을 보게 되면 그 작년 10월 달에 판단된 것만 해도 대략 49명의 낙하산성 인사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 언론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게 채 다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낙하산성 인사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던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무특보를 맡았던 이학재 전 의원이죠. 그 사람이 뭐 공항공사에 대한 관리 운영 뭐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도 제로인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 자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역시나 캠프 소속이던 최연애 전 의원도 본인의 경력과는 관계없는 한국가스공사 사장 자리로 가죠. 근데 이후에 얘기할 사람들도 다 캠프 소속인데, 예를 들면 함진규 전 의원, 앞서 거론되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도 전혀 없고 전문성도 전혀 없는 한국도로공사 사장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MB 때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행정관을 지냈던 윤석대 역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자리 가죠. 근데 사장 자리만이 아니라 사장만큼이나 기본급이나 성과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기업 상임감사랑 상임이사 자리, 여기는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의 검사 시절 측근들이 꽤 찼다라는 얘기는 이때도 나왔습니다. 그 낙하산과 알박기 인사의 그 적폐를 뿌리 뽑겠다라고 했던 윤석열과 국힘인데 역시나 말뿐이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아주 지속적으로 드러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성을 띠고서 이러한 알박기, 어떤 낙하산성 인사를 쭉쭉 뿌려댔던 거죠. 항상 이 정권과 여당의 특성은 이래요.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것에 대해서는 안 한다 강조를 하면서 공언까지 해놓고서는 뒤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반면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이건 하겠다라고 공언한 것은 반대로 약속을 하기만 할 뿐이지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는, 그러니까 늘 말과 반대로 가는 공통된 패턴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실없는 소리에 불과했던 거죠. 자신들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생각으로 더 확실하게 챙겨 먹은 거예요. 참고로 지난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첫 발표가 이뤄졌던 2022년분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2등급 이상 하락된 기관이 작년에 비해서 14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기관 등급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S등급, 탁월이라고도 하고요. 탁월 등급 그게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이제 A의 우수 등급, 그래서 B, C, D까지 해서 최하위가 2등급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2021년 경영평가에서 한 곳이라도 있었던 S등급 판정을 받았던 기관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단 한 곳도 없었죠. A등급도 확연히 줄어들었고요. 물론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많이 줄지는 않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 2등급 이상에 상승된 기간도 12기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 어려운 꼼수가 있었던 건데, 경영평가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은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의 중요성을 낮춰요. 재무성이라든가 관리의 어떤 중요성만 높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통상적으로 판단되던 공공성이 약화된 측면에 대한 내용들이 이 평가 요소에서 폭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고작 이 정도로 끝난 것이다 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이들을 중요 자리에 낙하산으로 꽂아 넣게 되면서 다방면의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얘기가 나왔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결국 경영평가에서 반영하지 않은 어떤 눈 가리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게 또 의심스러운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체성도 도덕성도 이 법을 어떤 지키려는 의지도 없고 최소한의 양심조차 이 말아먹은 이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과 오만으로 얼룩져 있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죠. 낙하산 인사도 어찌 보면 이처럼 비상식의 정권에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이 부정한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해먹는 일들에 자기 사람 챙기기가 빠질 리는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이번에도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으로 이 정권의 부정한 행위가 익숙해지면 이제 웬만한 일들이 터지더라도 이렇게 막 밥 먹듯이 일어나도 원래 이런 정부지 않냐 라고 무감각해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나라를 좀먹는 일들이 무감각해진 틈을 타서 살을 파먹고 이내 숨통까지 끊어 놓을까 매우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이번 소식도 이권 카르텔 척결하자라면서 주구장창 떠들어대던 윤석열이 정작 이 검찰 특권 카르텔의 중심에 서서 우두머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또다시 분명하게 알리는 소식이다라고 봅니다. 부정부패의 끝판왕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소식이라고도 보고요.